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3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0, 30선까지 올랐던 증시가 다시금 이번 주 들어서 1980선까지도 쭉 밀려나기도 했는데, 제가 어제 인사드리면서 남은 이틀 동안 그동안 하락했던 분을 가뿐하게 회복하면서 이번 주 마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하면서 어제 편하게 좀 잘 보내봅시다. 이렇게 아마 인사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래서는 절대 아닐 거고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쥐를 잡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쪽으로 좀 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올랐습니다. 18포인트가 오른 1% 가까운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금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28포인트가 오르면서 530선대 중반을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힘이 강해진다는 것,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거리가 많지 않나, 경험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여전히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동해안증권의 김동공 대리부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 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삼성테크인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새로운 잣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대상 대형 압축기 공급 계약 체결을 계기로 에너지 장비 사업의 장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사 에너지 장비 사업은 공기 압축기, 그리고 가스 압축기, 복합 화력 발전용 가스 터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LNG 산업과 연관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알제리 감시 경계 솔루션,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신규 제품 K9 자주포, 호주 프로젝트 등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LNG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보니 동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장비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동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상으로 가스오일 생산용 대형 공기 압축기 17대를 공급함으로써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수주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사우디 가스오일 복합 단지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고 대당 공급 가격은 20에서 30억 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동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매년 신규 사업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촉매가 되었고 고퍼주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신규 사업 및 수주 모멘텀 우위에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을 근거로 목표 주가는 79,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현대건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2012년 해외 수주 예감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2011년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은 54%였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을 제외한 5대 건설사 평균은 78.9%였습니다. 부진하긴 마찬가지였지만 현대건설의 계리가 유독 컸기 때문에 신뢰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말 해외 수주 잔고는 각각 2.1조 원, 3.3조 원, 4.7조 원, 그리고 5.3조 원, 10.1조 원, 그리고 10.7조 원, 1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해외 수주 잔고는 7년 만에 감소한 15조 원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조만간 현대건설의 트레이드마크인 해외 부분의 성장성도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건설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금년 신규 해외 수주 결과가 특히 현대건설에게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작년과는 출발이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성과까지 더해 한결 가벼워진 해외 수주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15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마덴 일루미나 재련 공장을 수주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프로젝트이고 규모까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행보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덴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3월 현재 해외 수주액은 18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쿠웨이트 수비아 해상도로 등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2건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 등에서 곧 릴레이식으로 발주될 석유 화학 및 발전 프로젝트에 대부분 입찰하고 있습니다.
확보 물량의 경쟁 입찰 프로젝트 한두 건만 더해도 상반기 수준은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대 주력 시장이 부활하는 하반기에도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쿠웨이트, 이라크, 리비아 등 전통의 현대건설 3대 주력 시장이 부활합니다. 오히려 상반기보다 수지 여건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주바이르 정유공장 등 몇몇 프로젝트는 이미 수주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목표 100억 달러는 크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현대건설에 대한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 10만 4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SKCNC에 관련한 종목입니다. 레포트입니다.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진행 중이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동사는 연간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그룹 내 계열사 매출의 확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SK그룹의 2012년 투자 계획에 따르면 시설 부문에 약 10조 원,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에 약 1.8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9.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IT 서비스 수요에 있어 동사는 그룹 내 IT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열사 매출은 비계열사 매출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장점 또한 있습니다. IT 서비스의 성격상 전사적 자원관리 등 주요 시스템은 물론 시스템 운영 등 그리고 보안 부분과 내부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자사 IT 서비스 사업을 경쟁사 IT 서비스 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그룹 외부의 경쟁업체로 이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SK그룹과의 함께 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경우 OS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S 산업은 대개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OS 사업이 SI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우월하여 수익성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2010년 동사의 OS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33.8%였지만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34.8%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CNC는 통신과 금융 부문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사의 OS 부문 고객이 SK텔레콤, SK에너지 등이 대부분 그룹 계열사 중심에서 외부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메트라이프 생명, 그리고 아메코리아,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AI생명, 한국관광공사 등과 OS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IT 서비스 시장에서 SI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 모멘텀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T 서비스 업체들은 SI 서비스를 주된 영역으로 하고 있으나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마무리되고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면서 OS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SI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서비스 개념이 소프트웨어란 개념이 IBM, SAP, 그리고 HP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향후 패러다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효과로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8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테크인, 현대건설, SKCNC 아주 굵직굵직한 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장이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종목 선정에 각별한 주의하시고 크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또 답을 계속해서 드리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늘 답변을 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에셋월드 정수창 전문가,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일 팀장,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예, 네. 사신 가격과 비중은요? 35,450원에 20% 정도 됩니다. 네, 35,450원에 20%. 예, 이게 매수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다음 달 5월달 같으면 2년이 다 돼가네. 2년이요? 예. 네, 뭐 장기 투자. 고점에서 사가지고 매두르기에 밑에서 올라오도 안 오고 이래가
지겹기도 하고 이래서 스님한테 문의를 한번 드려보고 예. 완전히 바꿔야 될란가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 동국제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장기 투자라든가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 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장기 투자자가 된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투자, 원래부터 하시던 투자 스타일이 좀 어떠십니까? 원래부터 좀 장기로 투자했습니다. 원래부터 장기로 좀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뭐 이제 많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지었기도 하고 바꿔보려고 하니까 너무 빠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이게 뭐 한창 때는 뭐 한 2만 원 터치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 예. 어려운 시기도 눈 딱 감고 잘 버티신 거 보면은 좀 진득하니 투자하시는 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 예. 자, 그럼 우리 동국제강에 대해서 지금 사신 가격이 35,000원대인데 오늘 가격이 24,700원, 한 25,000원 잡고 한 10,000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 그렇습니다. 30% 정도 손실이라. 아, 알겠습니다. 손절하고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뭐 좀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럼 윤 선생님, 예. 제가 네. 윤 선생님한테 인사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걸까요? 궁금합니다. 전에 제가 기아차 산 지도 오래됐거든요. 예, 기아차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 2010년도 9월 달에 한번 상담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수입이 좀 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담할 때 그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왔으니까 네. 조금을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제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 그때 제가 좀 팔아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때 2880원을 주고 사가지고 수입을 보고 빼고 나니까 지금 16,54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수입 말 듣고 해가지고 지금 수입이 많이 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뭐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제 또 이래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직도 좀 뭐 들고 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뭐 들고 가면은 기아차를요. 예. 예, 저 개인적으로는 기아차는 뭐 들고 가면 지가 언제 한 15만 원 이상은 한 번은 가지 않을까. 뭐 지금 현대차 예. 기아차가 저는 한 10년 정도 후에 내다보면은 전 세계 그 자동차 업계에서 폭스바겐하고 한 탑2 정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두 개 회사로 저는 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 같으면 한번 권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 스님 건의를 받고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아는 게 없고요. 옆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전해서 드렸다고 스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십시오. 동국제강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을 좀 드려야 되는데 조금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국제강은. 근데 이제 철강이 그 중국의 그 긴축 완화가 이런 것이 이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도 유럽의 그 경제 글로벌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성장성을 좀 내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중국이 뭐 거의 10%대, 9% 이상 상위적 성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8%대 미만인 7.5%에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보면은 1980년대 올림픽이 열 때 고수 성장을 하다가 점점 이제 7, 8%대에서 지금은 3, 4%대로 성장을 내려갔죠. 그래서 철강은 이렇게 그 철강이나 화학은 중국에 관련된 그 호재를 많이 바탕으로 오르는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은 사실은 이제 그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에 비해서는 조금 그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사실 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현대제철이나 현대그룹 계열의 그 철강사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35,000원대 하셨으면은 상당히 그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이걸 조언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조금 이제 그 적정한 가격에서 만일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길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투자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 싶은데 이건 좀 그러기도 좀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 사실은 여기서 좀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 다 있는 상태거든요. 25,800원 또 25,500원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넘기기 어려워요. 지수가 만일에 2,000 지금 좀 약간 갇혀 있는데
지금 1980을 좀 깨지 않고 1980에서 2044에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것도 크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근데 밑으로는 이제 많이 빠지긴 어려운데요. 밑으로는 한 23,000원 정도 지지를 가지고 23,000원에서 한 26,000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길게 가져가시려 한다면은 또 조금 회복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탄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그 현대그룹에 비교해서 고려한 내역, 영업이익의 내역,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의 그 성장 이런 걸 봤을 때는 긴축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좀 약간 낮춰가지고 완만한 성장을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봤을 때는 이게 크게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의 현재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잠깐 같이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조선 같은 데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거는 확실하게 이거를 예전에도 제가 한 달 전에 삼성중공업 같은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미 저항을 넘겨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 형태죠.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는 형태. 예를 들어서 또 LG전자나 이런 거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저항이 다 했지만은 여기를 뚫을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형태를 봤을 때 이런 IT나 조선 같은 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철강은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은 갇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여기서 오히려 손실이 있지만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밑에서 잡는다든가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5,000원을 가긴 좀 어렵고요. 이게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오버랩 돼가지고 조금 올라간다 하면은 2차 볼 수 있는 가격이 28,000원 정도거든요. 28,000원, 27,000원에서 35,000원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크게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대안이 크게 있지는 않다. 그래서 좀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비중 축소하든지 교체 매매를 하시든지 그게 더 대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동국제강. 뭐 철강업계가 그동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요. 그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매년 그 포스코만한 규모의 철강 회사들이 한 개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철강이 공급이 좀 과잉됐었고 그만큼 좀 아래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저가로 이렇게 그 철강 제품들을 쏟아내면서 덤핑이라고들 하죠. 철강업계 전체가 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런 철강 회사들이 이제 통폐합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 좀 완화될 만한 그런 좋은 움직임도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요. 굳이 이제 철강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뭐 철강도 좋지만 차라리 비철 부문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액면 분할을 통해서 한 4월부터 좀 주가가 이렇게 좀 더 상승할 만한 모멘텀 그런 동기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회사들에도 한번 집중을 교체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해드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는 포스코 계열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싶네요. 자, 다음은 KCC입니다. KCC, 영어로 KCC라고 쓰지요. 35만 원에 20%인데 이거 대응 전략을 잡아달라고요. 023800입니다. 네. 네, KCC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태양광 업종의 업황에 대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단행을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는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을 한 상태가 좀 되겠습니다. 투자자분께서 35만 원에 사였으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주가 정도면은 뭐 적정한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거듭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된 것은 전방산업인 뭐 도료 부문이라든가 건자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또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도 매수가 좀 유입되는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였다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주가 상승 자체가 20만 원 거의 초반대서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 상승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에도 주가 수준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이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등락권에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추세는 괜찮거든요. 현재 수준에서 봐서는 추세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60일선 정도 언저리에서 만약에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진다면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식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와 보이고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많이 보시기보다는 반등했을 때 좀 물량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등할 때 물량을 좀 줄여달라, 매도를 하시라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에듀박스입니다. 800원에 40%입니다. 예. 그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뭐 조금 이제 약간의 뭐 조정 보셨나요? 조금 이익 보셨네요.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은 이제 위에서 1,250원까지 이제 고점을 했다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죠. 그래서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2차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에듀박스는 이제 그 액면가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연구소가 이제 새롭게 무슨 기부재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제 교육 이런 관련주들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앞으로 다시 재상승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보면은 이제 우회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900원이 매물이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약간 거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밑으로 봤을 때는 그 한 68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680원과 900원 사이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2차 상승을 좀 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 됐든 능률 교육이 됐든 에듀박스가 됐든 이런 것들은 보면은 M&A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장의 관심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00원에서 680원의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하신 분께서 아주 예전에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요. 자, 두 번째 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과 가격 비중 한 번에 알려주시겠습니까? SS 미디어홀딩스 4,290원이고요. 네. SBS 미디어 홀딩스 4,290원에 비중은요? 네. 비중 50%요. 비중은 50%.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계속,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예. 그걸 지금 막 너무 많이 손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SBS 미디어 계속 홀딩스. 보유해야 되는지, 순절 매수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뭐 가격이 워낙 좀 손실이 계속 발생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 4,500원, 3,500원 넘어서 600원만 넘으면 또 다시 점점 자꾸 저점을 낮추는 것 같아요. 4,2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 지금요. 3,200원대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 밖에 계시나 봅니다. 네네, 밖에 나왔어요. 이게 밖에서 좀 약간 무슨 주변 소음도 좀 들리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네네,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뭐 집안에서만 전화하는 법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뭐 이게 가격이 한 3,260원까지 빠져 있으니까 손실이 좀 꽤 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우리 이효열 팀장님께 지금 한 25%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황에 SBS 미디어 홀딩스 과연 뭐 좋아질 만한 계기가 있는 것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SBS 미디어홀딩스는 SBS가 대표적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사실 주가가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좀 하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렸다 그럴까요? 작년에 10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5,000원 이상의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매물도 좀 나오고요. 추세가 좀 나빠졌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광고 시장이 좀 위축이 됐어요. 광고 시장 위축이 돼서 좀 그런 부진한 부분, 자회사 미디어 크리에이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민영 미디어 자체 미디어 랩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의 이제 영업 부진이 좀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광고 시장이 좀 위축됐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SBS가 주요 자회사인데 SBS의 1분기 실적이 적자로 좀 예상이 됐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SBS 주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보실 때는 SBS 주가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SBS 주가 그렇죠? 그래서 SBS 주가도 같이 보셨다면 아마 좀 타임을 잡으셨을 텐데 요거를 아마 간과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SBS도 그렇고 SBS 미디어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추가 하락할 여지는 적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고 거의 이제 펀더멘탈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 긍정적인 면을 보자 그러면은
보면은 글쎄요. 최근에 뭐 그 MBC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파업도 좀 있었는데 그런 반사이익이 좀 기대될 수도 있고 사실 최근에 SBS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청률이 약간 부진한 면이 좀 있었는데 3월 들어서 또 기대되는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면 좀 상승을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좀 약간 좀 안 좋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적이 나와서 끝나고 난다면 오히려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만약에 좀 중기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좀 기다리시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이왕 기다리셨는데 지금 여기서 파는 거는 좀 너무 저점에서 파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만 시세 흐름은 좀 더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좀 지나가고 한 2분기 정도 들어서야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보유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겹다 난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 조금 반등했을 때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세원 셀론텍을 여쭤보셨는데요. 세원 셀론텍입니다. 14,200원에 20%입니다. 예. 14,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14,000 거의 고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4,500 거의 한 뭐 30%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죠. 평가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손절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저평가돼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이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은 지금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많이 보셨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바이오가 조금은 이제 그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그 연골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 특허를 좀 가지고 있고 중국의 진출도 좀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봉이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500원이 여기 보면은 4,500원은 꼭 못 넘기죠. 그래서 4,500원에 맞고 내려오고 4,500원 맞고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4,5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요. 4,500원을 일단은 거기를 단기 저항을 넘겨야 그 다음에 5,700원이 일단은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길게 보시다 보면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안목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5,300원이 넘겨야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상당히 기관이 선호하는 주식이 하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크게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근데 원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어째 손실이 많으시니까 어차피 한 6개월 이상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 들어오고요. 연골 치료제에서 특허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 일봉의 그 저항 때 이런 거 잘 보시고 대처를 하시고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9만 원에 20%시네요. 네, 현대해철은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싸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약간 좀 밀렸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다소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한 11만 원, 12만 원 선 근처까지도 갔다가 좀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 원인은 말이죠. 일단 철강 가격이 약세이지 않습니까? 철강 가격이 약세하고 비용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충분히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철강주가 그동안 많이 또 쉬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는 또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또 사신 가격에서 지금 수익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만 주가가 지켜준다면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인데 10만 원 선만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 2분기가 좀 넘어가면서 실적 개선하는 이런 부분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OCI 멀티리얼즈요. 아, OCI 머티리얼즈. 아, 네. 회사 이름이 길어가지고 참 힘듭니다. 네, 발음하기가. 그 그죠? 발음이 좀 그래요. 아, 예. 그냥 OCI 머티. 이렇게 짧게 네. 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럼 사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일까요? 그게 84,000원에 네. 30%거든요. 84,000원에 근데 30%. 자꾸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빠져요. 그 다음 날부터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단부위를 75,000원으로 놨는데 네. 아니 그 다음 날 아주 그냥 쫙 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예.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저도 뭐 주식 투자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해보긴 합니다만 꼭 사고 나면 제가 산 가격이 고점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또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가 산 가격이 또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던 데도 많고 그 짧은 기간을 얼마나 잘 이렇게 좀 견뎌내고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응을 못하고 그냥 빠졌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뭐 가격 회복이 과연 언제쯤 어떻게 될 수 있을 네. 것인가 그게 가장 그렇죠. 궁금하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수장 전문가께서 OCI 머티리얼스 사자마자 빠진 이 종목 과연 내 상가격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OCI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잘 보면은요, 제 차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 보면은 여기 형태가 지금 85,000원은 딱 지지선을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지 말아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셨어요. 이게 저기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은 고점에서 조금 한 요거 15% 정도 빠지면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문제는 추세가 이탈하는 거죠. 이건 추세가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상태가. 근데 이제 지금 그 9만 원에서 지금 그 7만 3천 원이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폭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OCI 머티리얼스뿐이 아니라 OCI를 같이 보면은 OCI도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가 그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6만 원이면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 OCI 머티리얼보다는 OCI가 지금 반등이 있을 만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OCI 머티리얼도 이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는 상승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게 반등만 나오면 오히려 정리를 하고 조금 손실이 본전만 나오면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유가 관련주는 왜 빠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태양광 관련주는 사실은 이제 그 독일에서 그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조금도 한 10% 정도 삭감한 게 아니라 작년에 보조금을 한 30% 이상 보조금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하강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도 그렇게 크게 업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많이 식었다가 지금은 유가가 거의 이제 120달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유가에 관련된 것이 유가가 실제 글로벌 경기가 많이 상승하면서 유가가 오른 거냐, 이란하고의 지금 상황이 지금 지정학사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는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있다라면은 상반기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는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많이 까지기 때문에 많이 이게 하락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크게 갈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7만 한 8만 원 근처 와주면은 여기서 반등해서 근처 와주면은 이건 정리를 하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최저점 라인이 6만 4천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빠지기 어렵지만은 일단 8만 5천 원 그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좀 감내하더라도 정리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 1,200원에 10%입니다.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풍기 제조로 유명한 회사예요. 신일산업은. 근데 사실 최근의 흐름은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영업에 관련돼서 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테마 흐름 때문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테마예요.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이 물량이 쫙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산을 그리고 있는데 흐름은 물론 고점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안 움직이던 주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도 거의 한 500원 수준에서 움직이던 주가거든요. 이게 지금
크게 한번 테마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물려 들어가면 주가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인산업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실적이 뛰어난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수급으로 다시 들어와서 올려줬을 때 파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반등이 만약에라도 좀 나와준다면 매도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주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또 조사한다고 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처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5,000원에 20%입니다. 유진기업도 제가 얼마 전에 아마 그 종목 분석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진기업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여기 지금 5,500원은 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이건 계속 저항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시세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그 내역으로 봤을 때 2,000원에서 지금 그 7,000원까지 350%라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때 이제 하이마트의 그 M&A 건으로 그걸 호재로 바탕으로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시세를 많이 냈던 상황이라서 지금은 수급상으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이게 야금야금 빠질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주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진기업이 지금 하이마트에 지금 하이마트 회장이고 횡령 배임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재가 많이 있죠. 유진기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하이마트를 매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갇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악재가 더 많다, 호재보다도. 그래서 이미 시세를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도 손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1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보고 4,100원을 이탈하면은 할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손실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위로는 5,500원을 치고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걸 말씀하시길래 유진기업은 이제는 좀 수익 내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위에 저항만 많지 크게 어렵다는데 지금 벌써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좀 하한가도 내려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놔두면은 오히려 손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4,1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을 11,2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네, 코리아 서킷은 뭐 영풍그룹에 잘 알려지는 그 IT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PCB를 생산하는 업체죠. 연속 회로기판을 주로 이렇게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상승한 거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풍그룹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이패드가 또 계속 출시되고 있죠. 뉴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역시 그쪽에 그 납품을 했었는데 또 그 아이패드 3 쪽에도 추가적으로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을 기관이 좀 주도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추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은 좋아요.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재료라든가 또 수급이라든가 추세가 모두 좋은 상황인데 딱 한 가지가 이제 걸리는 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4,000원서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탄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는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세나 재료가 좋기 때문에 보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추세가 꺾일 때는 약간은 그 매도하는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11선 정도를 잘 안 깨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1선을 깨지 않는, 가격적으로는 10,000원 선 정도를 마지노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보유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웅진에너지입니다. 6,970원에 20%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OCI 머티리얼즈를 얘기하면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 관련주가 사실은 이제 독일의 보조금이 깎이고를 하면서 지금은 구조조정도 같이 엮이면서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업종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OCI 머티리얼즈하고 비교해서는 그 웅진에너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웅진그룹에서 사실 웅진코웨이가 굉장히 큰 주력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죠. 그래서 큰 선도 기업을 매각하는데 반대로 웅진코웨이 회장님이 일단은 웅진에너지는 살리겠다. 이거를 주력 사업으로 오히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룹에서 크게 비중으로 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이 같아요. 이게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수도 박스권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6,000원은 강력한 지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 오히려 지지 가격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크게 많이 흐를 확률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2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 관련주는 길게 볼 때 상반기는 저가, 그다음에 하반기는 고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이렇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흐를 확률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웅진에너지는 4분기에 또 흑자 자란도 했어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도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OCI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 차원에서도 이거는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57,100원에 10%시군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그 LED 부품주, 상당히 유망한 부품주죠.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상장하고 굉장히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가하고 뭐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65,0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됐는데, 성장성 하나만은 뭐 대단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한 400억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회사의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둔화되고 또 있어요. 그럼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좀 하락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다만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그동안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할 수 있지만 반등 시에 전고점인 65,000원 수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입니다. STX 14,050원에 30%입니다.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은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사실은 이제 뭐 한진중공업처럼 저번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노조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일감이라든지 이래서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을 보면은 조선은 지금은 오히려 치고가 나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유럽의 위기가 많이 완화되면서 조선업도 추가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STX는 사실은 이제 자회사인 SS 페노션이 신주 인수 발행에 대해서 거의 20대 1에 가깝게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페노션이 그 재무 부담이 많이 완화하게 되기 때문에 SS 그룹주로서도 상당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STX 그 조선은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벨기에에서 1억 불에 가까운 헤비 리프트를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에 호재의 재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7,000을 갔다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완만한 조정을 거치고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래서 업종도 괜찮고 그룹의 그 재무 부담도 많이 완화돼 있고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상승을 기대해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AP 시스템입니다. 25,450원에 50%입니다. 네, AP 시스템의 경우도 상당히 뭐 성장성이 뛰어난 그 삼성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또 고화질 TV, 요즘에 TV 뭐 많이들 좀 팔리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주가 수준을 봤을 때 거의 한 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이제 좋다는 얘기죠. 2011년 실제로 실적도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100억 이상 순이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현재 보면 약간 탄력은 좀 둔화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은 된 것 같고요. 매수가가 조금 아마 예전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탄력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은 좋습니다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좀 주력하고 있거든요. 현재 AP 시스템의 경우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등은 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시되 반등했을 때 한 15,000 라인, 15,000원 선 이상으로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좀 차익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4,600원에 비중 전량 100%입니다.
와. 네. 4,600원에 100%라면은 조금은 부담이 좀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유진기업은 뭐 서울시에서 우수기업체로서 선정도 되어 있고, 회사 내용도 좋죠. 요거는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2,500원대, 그때 이제 저한테 시청자분이 또 이렇게 저한테 문의한 적도 있었고, 저도 이제, 저기 한 2,000원대에서 추천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가 있어요, 지금. 2,000원대 추천해서 지금 한 5,000원대니까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입장은 조금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예상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0%라고 말씀드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3분법이 아니라 100%라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네요. 아까 유진기업처럼 사실은 이렇게 2,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한 100% 이렇게 수익이 내다가 옆으로 흘러서 사실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그 5,200원대에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여기서 맞고 내려올 거냐 이제 갈림길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갈림길에서 맞고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갈 때 거의 3,000원대를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3,200~300원을 그 밑에는 더 내려올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대에서는 바로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로봇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는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길게 보실 때는 좋은 거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미 단기적으로 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3,700원은 밑으로 내려오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4,600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여지가 좀 있게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이나 한 1년 이상 가져가신다면 승산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수익도 내시면서 가져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매도를 맞을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600원은 단기 저항,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지선은 3,700원 이렇게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가져가도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0원대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 4,600원 거의 10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그 100% 투자하신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 가져가신다면은 승산이 있는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기, 단기 구분해서 투자의 개념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산 네트워크스를 매수해도 될런지 매수한다면 가격은 얼마에 잡아야 될런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 가격을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업체의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동안 사실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하향을 좀 했었고요. 생각보다 그 통신 장비 수요라든가 매출이 별로 늘지는 않았고 경쟁 심화라든가 또 비용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그 실적이나 이런 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좀 쉬어왔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좀 흑자 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최근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세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흐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5일선을 잘 안 깨는 흐름이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5일선의 가격이 지금 6,500원이거든요. 오늘도 6,500원을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내일도 만약에 매수가를 정해드린다면 한 6,500원에서 현재가 수준, 6,800원 정도 수준에서 아마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역시 영흥철강의 매수가를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영흥철강은 이제 뭐 이게 테마주로서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1,200원에서 2,400원이면은 거의 100% 이상 더블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2,600원에서 반대로 지금 1,500원은 거의 정확하게 따지면은 60% 정도가 조정이 봐 있는 상태예요. 그래 이거는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은 거의 조정이 매수권에 육박해 있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봤을 때 1,590원 자체가 사실은 거의 매수권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위에서 크게 이제 낙폭을 있으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추가 약간 조정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내일이 관건인데 여기서 양봉을 낸다면은 이 1,560원 자체가 사실은 매수자리고요. 반대로 조금 더 추가 조정을 한다면은 저는 1,500원 전후 그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몇십 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500에서 1,560원 자에는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자리다. 근데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상승을 바로 있는 것보다는
기간주 정도 같이 겸해서 2차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서 1,560원 거의 지금 보면은 매수권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보시고 양봉을 조금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간이 늘 짧습니다. 자 오늘 답변 주신 두 분은 정수창,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일 연속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2,000선을 코스피 기준으로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자 금요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